이번에는 다양한 군사 무기의 세계를 살펴보는 사이언스 앤 밀리터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군사 무기에 대해서 알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국 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무기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폭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전투기 조종사는 영화를 찍지만 폭격기 조종사는 역사를 만든다. 멋있네요. 네, 멋있고요. 예. 폭격기 하면 사실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렇게 쭉 날아가면서 폭탄을 막 떨어뜨리는 그런 비행기가 떠오르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폭격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폭탄을 떨어뜨려서 지상 공격을 하는 이제 비행기를 말하고요. 네. 사실 이제 1903년에 그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하고 난 다음부터 많은 군인들이 네. 야, 저걸 폭탄을 떨군 데 쓰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걸 처음에 실전에서 사용을 했던 것은 그 1911년에 이탈리아의 줄리오 가부티라는 이제 조종사가 처음으로 자기 신의 쌍엽기에서 이제 폭탄을 떨궜는데요. 이 폭탄을 떨군 걸 갖고 사실은 그 같이 싸우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는 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899년에 헤이그 조약이 있었는데 이 조약에서는 하늘에서 그러니까 열 기구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면 이건 반칙이다라는 조약을 맺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얘기한 것이 야 웃기지 마라 우리는 열 기구에서 떨군 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떨궜기 때문에 조약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1913년부터는 본격적인 폭격기들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군사 무기들을 보면 대부분 좀 큰 전쟁에서 활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1차 세계대전과 같이 큰 전쟁에서도 이 폭격기가 좀 활약을 했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제 1913년도에 처음 최초의 폭격기들이 등장했고 이것들을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이제 많이 이제 샀습니다. 이제 1차 세계대전 초기 때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이런 폭격기를 이용해서 폭탄을 떨구면 독일은 이제 전투기들이 나와서 이런 폭격을 하려던 기체들을 공격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됐었고 독일의 경우에는 폭격기보다는 이제 비행선에 폭탄을 장착해서 많이 떨구는 이런 작전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제 당시에 폭격기라고 하는 것이 이거 폭격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이 폭격이라는 게 뭔가라는 개념들이 잘 없었고요. 이런 개념들이 20년 뒤에 벌어진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매우 완전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적국의 어떤 그 핵심적인 시설 혹은 공장, 교량 이런 거를 이제 파괴하는 전략 폭격기라는 개념이 있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이 병사들 지원해서 최전선에서 폭격을 하는 전술 폭격이라는 개념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 폭격에는 유명한 우리가 뭐 B-17이나 B-24 이제 폭격기가 사용이 됐고 아니 전술 폭격에는 뭐 슈투카 급강화 폭격기 뭐 이런 기종들이 사용이 됐는데 사실 이런 2차 세계대전을 끝낸 것도 이런 폭격기에 의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B-29 폭격기가 일본의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해서 2차 대전이 종결이 됐습니다. 네. 정말 역사를 만드네요, 폭격기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폭격기와 또 비행선에서 폭탄을 실은 것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이제 비행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벼운 기체이긴 하지만은 이 기동이 굉장히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느리게 떠 지나가지만은 폭격기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고도로 해서 좀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고 빨리 날아갈 수 있고 정확한 목표에 떨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현대 전쟁에서 사용하는 요즘 폭격기는 또 많이 발달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요즘 폭격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냉전이 시작되면서 핵무기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핵무기를 비행기에 폭격기에 싣고 나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순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폭탄을 서로 떨굴 경우는 우리가 가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 폭격기들이 떠서 이제 서로 비행을 하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냉전이 끝나고 이제 미소 양국이 서로 이제 그 협의를 한 것이 이런 이제 더 이상 핵폭탄을 비행기에 싣고 폭격기에 싣고 순찰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핵폭격기들은 사실 더 이상 활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대신에 그 유명한 뭐 B-52 폭격기나 아니면 B-2 혹은 뭐 B-1 같은 폭격기들은 이제 현재는 정밀한 유도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폭격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이런 폭격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왜 그러냐 하면은 폭격기들이 대부분 이제 요즘은 전투기가 폭격 기능도 할 수 있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주 커다란 대형 전략 폭격기들만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나 소련, 중국 이 정도밖에 없고 놀랍게도 북한도 폭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무기에 있어서는 네, 많은 걸 개발하고 있군요. 예. 네, 역시 뭐 북한은 강대국들만 가지고 있는 폭격기까지도 갖추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됐는데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또 우리 공군에는 과연 폭격기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우리 공군에는 정확하게 폭격기로 분류될 기체는 없지만 네. 폭격 임무를 수행할 기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폭격기라고 하는 거는 IL-28 혹은 H5라는 이제 그 소련제와 중국제 폭격기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는 폭탄을 3톤밖에 장착을 못하고 네. 굉장히 옛날 기종입니다. 1950년대 나왔던 기종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투기들 F-16부터 F-15K까지 이런 네. 전투기들은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F-15K 전투기의 경우에는 네. 무려 11톤의 폭탄을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네. 그 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켰던 B-29 굉장히 대형 폭격기죠. 네. 이 폭격기가 폭탄을 9톤까지 장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F-15K 전투기는 폭탄을 11톤까지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폭격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든든한 폭격기가 있다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일단 뭐 폭격기가 하늘과 땅을 모두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왜 폭격기가 승리의 주역인지 또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